콩나물은 속을 편하게 해준다고 믿고 드십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자주 올리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부룩함이 남고 얼굴이 붓고 이유 없는 피로가 따라옵니다. 위험 신호는 늘 이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분명히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속이 불안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체질 탓,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콩나물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믿던 식탁 위의 선택이 어떤 순간부터는 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반복하면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콩나물을 아주 안전한 음식으로 기억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해장에 좋다, 속을 풀어준다, 부담 없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할수록 더 자주 찾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심리가 묘하게 갈라집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해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불편한 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 나이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습니다. 콩나물을 먹고 나서 바로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통증이 아니라 찜찜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속이 묵직하고 배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 얼굴이 예전보다 잘 붓는 느낌이 남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면서도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때 사람은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그냥 그런 날도 있는 거라고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중년 이후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비슷한 말이 자주 나옵니다. 콩나물국을 먹으면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엔 속이 시원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불편하다. 그런데도 계속 드십니다. 건강 음식이라는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안심을 주는 동시에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위험한 음식은 피하지만 안전하다고 믿는 음식은 조합까지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사람의 뇌는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낯선 자극에는 예민하지만 오래 먹어온 음식에는 경고를 늦게 울립니다. 콩나물은 바로 그 범주에 속합니다. 늘 곁에 있던 음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의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혹시 내가 계속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콩나물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던 영역이 있다는 사실만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이 조합은 눈에 보이지 않게 몸의 리듬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조합이라는 개념 자체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정보가 아닙니다. 왜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같은 음식을 먹고도 불편해지는지에 대한 심리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느껴야 할 감정은 안심이 아니라 약한 경계입니다. 아직 원인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해결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 남겨두셔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음식 정말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안전한 걸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찜찜함과 불안을 그대로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보셔야 합니다. 이 감정이 사라지면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상식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콩나물은 언제 먹어도 안전한 음식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속이 불편하면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에도 먹고 몸이 약해졌다고 느낄수록 더 찾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오래된 경험과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고 주변에서도 다들 괜찮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먹는데도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콩나물의 성분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뀐 건 사람의 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의 분비 리듬이 달라지고 장의 움직임도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음식을 평가합니다. 이 지점에서 상식은 위험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콩나물은 기름도 없고 담백하니 부담이 없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부담이 없다는 말과 몸에 항상 맞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담백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까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사고는 시작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음식 하나보다 음식과 음식이 만났을 때의 반응이 더 중요해집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음식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위와 장은 동시에 여러 신호를 처리합니다. 수분이 많은 음식, 단백질이 많은 음식, 특정당 성분이 있는 음식이 한 번에 들어오면 소화의 우선순위가 엇갈립니다. 이때 몸이 약한 쪽부터 부담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반응이 통증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답답함, 가스, 피로 같은 애매한 증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상식이 하나 무너집니다. 건강한 음식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건강한 음식도 상황과 조합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반대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콩나물은 늘 착한 음식이었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원인을 찾습니다. 위장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탓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식사에서도 같은 조합을 반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반복은 불안을 조금씩 키웁니다. 오늘도 또 그럴까 하는 마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건강 강연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는 음식의 성질보다 음식 간의 충돌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직 많은 분들에게 낯섭니다. 하지만 이 관점을 알게 되면 그동안 설명되지 않던 불편함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같은 메뉴인데도 힘든지 말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문제인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콩나물에 대한 상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안이 다음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느끼는 혼란은 정상입니다. 오히려 아무 느낌이 없다면 더 위험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상식 붕괴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한 가지 주장만을 꺼내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식탁을 다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많은 분들의 식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어떤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순간 장의 속도를 급격히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몸이 약해졌을 때 더 크게 나타납니다. 콩나물은 수분이 많고 섬유질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장을 빠르게 통과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빠름이 다른 음식의 소화를 방해할 때입니다. 특히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과 동시에 들어오면 위와 장은 서로 다른 명령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하나는 빨리 내려보내라고 하고 하나는 천천히 처리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충돌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불편함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속이 더부룩해지고 어떤 분은 가스가 차고 어떤 분은 이유 없이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증상들은 콩나물 때문이라고 단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는 장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속도 차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조합이 어느 날부터는 부담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전엔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반복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이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옆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불편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다음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질문이 하나 떠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이 속도 충돌을 더 크게 만드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아직 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답을 알면 오히려 전체 그림을 오해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 이 한 가지 주장만으로도 불안해지셨다면 정상입니다. 오히려 아무 느낌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해온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현상이 왜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지 그 기준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는 설명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같은 콩나물 요리를 먹고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같은 날, 같은 양을 먹고도 속이 불편해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우를 자주 언급합니다. 음식의 문제라기보다 몸의 준비 상태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위와 장은 매번 같은 컨디션이 아닙니다. 전날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피로했는지, 수면은 충분했는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 상태 차이가 콩나물의 빠른 이동 성질과 겹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장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음식의 이동 속도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때 콩나물처럼 수분이 많고 빠르게 내려가는 음식이 들어오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음식들을 밀어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항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유난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 불규칙성이 불안을 키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은 체질과 상관없이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체질이라는 말보다 상황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이 다르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괜찮았던 조합이 내일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나 수면이 부족한 날에는 장의 반응 속도가 더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날 콩나물과 특정 음식이 함께 들어오면 평소엔 없던 불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연결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넘깁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같은 조합을 반복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셨을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언제는 괜찮고 언제는 안 괜찮다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먹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정보는 멈춥니다. 애매하다는 말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부러 명확한 기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단순화하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실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같은 콩나물 조합을 먹고 전혀 다른 결과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대비 속에서 왜 결과가 갈렸는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론보다 경험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같은 콩나물 요리, 비슷한 나이, 비슷한 식사량이었는데 결과가 완전히 갈린 경우입니다. 이 대비를 보셔야 지금까지의 혼란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아침에 콩나물국을 즐겨 드시던 분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식사를 하셨습니다.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고 전날 잠도 비교적 잘 주무신 상태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속이 편안했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셨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이분은 콩나물이 자신에게 잘 맞는 음식이라고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조합을 반복해서 드셨고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연령대이고 비슷한 식단을 유지하던 분입니다. 이분 역시 콩나물국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그날의 상태였습니다. 전날 저녁을 조금 늦게 드셨고 잠도 깊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몸이 무거운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속을 풀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콩나물을 드셨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국 오전 내내 불편함이 이어졌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콩나물이 아니었습니다. 조리법도 거의 같았습니다. 차이는 식사를 받아들이는 몸의 준비 상태였습니다. 한 분은 비교적 여유 있는 소화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이미 부담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이때 콩나물의 빠른 이동 성질이 결과를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 원인을 바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헷갈리는 사례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같은 콩나물 조합을 낮에는 괜찮게 드시고 저녁에는 불편해집니다.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쌓인 피로, 스트레스, 장애 반응 누적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몸은 하루 종일 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음식을 같은 음식으로만 봅니다. 시간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패 사례는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나랑 콩나물은 안 맞나 보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예 피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성공 사례는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콩나물 먹어도 괜찮다라는 확신입니다. 문제는 두 결론 모두 반쪽짜리라는 점입니다. 왜 괜찮았는지, 왜 불편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불안은 다시 커집니다. 오늘은 성공 사례였는데 내일은 실패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사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먹기 전부터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이 다시 장을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혼란을 정리하되 안심시키지 않고 경고를 남기는 단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식탁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콩나물은 착한 음식이지만 언제나 안전한 음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극단적인 통증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불편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를 느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심도 금물입니다. 콩나물을 먹고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특정 날,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드신다면 몸은 점점 더 강한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식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음식이 몸에 좋다라는 질문보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에 맞는가를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건강 정보는 오히려 혼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느냐고요? 하지만 오늘은 정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답을 외우는 순간 다시 생각을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경고만 남기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불편은 절대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고정 댓글과 프로필에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 조합과 중년 이후 식사 리듬을 정리하는 데 도움되는 정보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계속 같은 불편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책임이 생겼습니다. 이 선택을 미루면 불안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탁의 사각지대 이야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내용이 꼭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콩나물을 먹고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괜찮았던 경우가 더 많았는지요. 같은 음식, 다른 결과의 이야기가 모일수록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안심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그 경계가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